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일리노이 주 안에서 누가 최고 권력자일까 하고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 현 하원 의장인 마이클 메디간을 꼽게 됩니다. 물론 일리노이 주 안에 정치권에 거버너도 있고 검찰총장도 있고 Secretary of State도 있고 직접 주민들이 선출하는 고위 선출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이클 메디간이 사실상 일리노이 주 정치권을 그의 손아귀에 꽉 잡고 있다는데 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지금 정치적으로 큰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33년 동안 주 하원 의장을 역임해 온 그의 정치력에 대한 도전, 그 자체가 뉴스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있는데 최근 그의 측근 보좌관 2명이 잇따라서 성희롱 사건에 연루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 처리 과정에서 마이클 메디간이 미연적으로 했다, 커버업 하려고 했다, 숨기려고 했다, 그런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민주당 주지사 후보들, 또 민주당의 주 검찰총장 후보들, 그리고 하원 의원들 중에 다수가 그의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미투 운동이 워낙 거센 데다가 만일 대중의 신뢰를 잃게 되면 11월 선거에서 자칫 낙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후보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리노이주 최고 권력자의 정치적인 풍파, 그 내용은 무엇인지, 원인은 무엇인지, 또 반응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막강한 마이클 메디간의 최측근 정치 보좌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2사람이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한 사람은 케빈 퀸, 선거본부의 행정요원인 여직원에게 외설적인 텍스트도 보내고 계속 추궁됐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 사실을 메디간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지난 11월의 일이었는데 그러나 3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까 또 오히려 이 가해자가 보복을 하려고 덤비니까 이 피해 여성이 시카고 트리뷴에 그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직후에 마이클 메디간이 이 측근을 파이어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피해 여인은 마이클 메디간도 잘못이다 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공개를 안 했으면은 그가 커버업을 하려고 했을 것이다. 3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런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또 다른 한 건은 샤 디크래머라는 사람입니다. 역시 측근 보좌관인데 이 사람도 2016년 선거 때 자원봉사자 또 후보들에게 성희롱을 계속해서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역시 이번 사건도 마이클 메디간 측이 미연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다가 말썽이 커지니까 이 사람을 파면 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주 사이에 2명이 파면이 됐습니다. 이 사태가 이쯤 되니까 3명의 민주당 거버너 후보들이 일제히 마이클 메디간의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어터니 제너럴, 검찰총장 후보들도 그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곁들여서 하원 의원들 중에서 다수도 여기에 합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주 하원 의원이 67명인데 이 중에 34명이 여성 의원입니다. 여성 의원들에게는 이 성희롱 사건은 당연히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들의 강력한 반발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 전국적으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투 운동이 매우 거센데 지금 이 불을 끄지 않으면 11월 선거에서 투표인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특히 여성 투표인들의 지지를 잃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낙선의 고배를 마실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반발하는 측이 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이클 메디간의 민주당 의장 자리를 사임해라 하는 요구고 둘째는 하원 의장 자리를 내놔라 하는 것이고 셋째는 독립적인 수사를 해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메디간의 반응은
내가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임은 안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독립수사는 내가 지명하는 일리노이 밖의 변호사가 수사를 어시스트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발하는 측에서는 어시스트, 지원한다는 의미가 뭐냐, 그렇게 되면 독립적인 수사가 불가능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제 주 검찰총장이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주 검찰총장이 바로 마이클 메디건의 딸입니다. 리사 메디건이 그의 딸이죠.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를 수사해봐야 독립적이 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모양새도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사건이 터진 시기가 공교롭게 민주당 내에서 개혁 움직임이 일어나는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마이클 메디건의 오랜 리더십이 계속되면서 공화당의 공격 목표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개혁 세력들이 이 기득권층을 좀 배격하자, 몰아내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그런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루스 라너 주지사의 끈질긴 공격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브루스 라너가 마이클 메디건을 아주 천적으로 알고 재임 기간 동안 계속해서 수천만 달러의 돈을 들여서 그를 공격하는 광고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 브루스 라너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도 사실은 별로지만은, 그러나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하는 얘기처럼 지속적인 공격에 마이클 메디건의 데미지가 쌓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희롱 사건 처리 문제에 곁들여서 막강한 마이클 메디건의 운명이 과연 갈림길에 설 것인가, 이것이 지금 일리노이 정치권의 질문이고 화두입니다. 마이클 메디건 76살입니다. 전국에서 주 연방을 합해서 최장수 하원 의장입니다. 그가 1971년도에 하원 의원에 당선해졌으니까 47년 동안 장기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3년도에 하원 의장에 올랐는데, 이 중에서 2년을 빼고는 계속해서 33년 동안 하원 의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의 직함이 아주 굉장합니다. 일리노이 민주당의 당의장이고 일리노이 주 하원의 의장이고, 또 이 사람이 그 자신의 로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회장입니다. 이 로펌이 뭐를 하느냐, 주로 일리노이 주의 프로퍼티 텍스를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권력과 이 로펌이 맞물려서 장기간 동안 톡톡히 재미를 봤다, 그런 소문이 무성합니다. 그의 별명 Velvet Hammer,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Hammer, 망치인데 벨벳처럼 부드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 스타일이 아주 조용하고 부드럽게 그러나 강하게 리드를 한다,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그런 별명입니다. 시카고 매거진이 마이클 메디건의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 별명이 Real Governor입니다. 진짜 주지사, 그런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이 화무 11홍은 훨씬 지났는데 화무 47년이 될지 어떨지 이것이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2월 21일) 수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플로리다주 주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어제 7시간을 걸려 버스를 타고 400마일을 달려온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교 학생들의 총기 규제 요청을 외면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주 고교 총격에 사용된 AR-15 소총 금지 등 총기 규제 법안을 세계 상임위에 배정해 토론하자는 민주당 측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총기 규제에 대한 토론조차 거부한 것입니다. 이로써 총기 규제 법안은 3월 9일 회기가 끝날 때까지 다시 상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고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지 6일 만에 범프스탁 등 총기 개조 장치의 규제를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에게 범프스탁 등 총기 개조 장치에 대한 규제를 지시하는 메모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플로리다주 하원은 전체 회의에서 총기 규제 입법을 위한 움직임에 동참하는 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플로리다주 하원 표결에서 찬성 36표, 반대 71표가 나왔습니다. 범프스탁은 방아쇠를 당기면 1분에 400에서 800발을 연발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로 $100 미만의 가격으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신원 조회도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동쪽 반군 지역인 동구타가 시리아 정부군의 무차별적인 공습과 포탄 공격을 받으면서 알레포처럼 대재앙을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군은 지난 18일 주일 오후부터 동구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과 포격을 개시했으며 나흘째인 오늘도 공격 강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반정부 단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아침에도 시리아 정부군은 수도 다마스쿠스 동쪽 외곽의 동구타 지역을 공중 공격해 10명이 사망했다고 민간 구호 조직이 말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동구타에서 최소한 250명의 시민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비밀리에 성사됐으나 북한 측이 회담 직전 이를 취소해 불발했습니다. 언론은 펜스 부통령실과 백악관 관계자들을 인용해 평창올림픽 개회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던 마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과 지난 10일 회담을 할 계획이었으나 회담 2시간 전 북측에서 이를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클 매디건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이 측근들의 이딴 성희롱 사건으로 큰 정치적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민주당 주지사 후보들과 검찰총장 후보들 그리고 다수의 하원 의원들이 그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이 사건의 조사를 외부의 독립적인 조사기관에 조사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디건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으나 사임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금년도 예비선거의 조기투표가 제한적으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조기투표가 다운타운 쿡카운티 클럭스 오피스와 쿡카운티 스코키 법원에서 실시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버브 지역 조기투표는 3월 5일부터 실시됩니다. 예비선거는 3월 20일에 전 일리노이주에서 열립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가 오늘 향년 99세로 별세했습니다. 그레이엄 대변인 제레미 블룸은 노스캐롤라이나주 몬트리어에 있는 그의 집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는 60년 동안 거의 2억 1,5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전도자였으며 침례교 목사로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 미국 대통령들의 영적 조언자였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입니다.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대표팀이 오늘 팀 추월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앞서 뉴질랜드를 0.71초 차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했던 이승훈, 김민석, 정재원 선수팀은 결승에서 3분 38초 52로 노르웨이 팀에게 1초 21 차이의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에서는 미국 팀이 동메달을 획득했고 한국 여자 팀 추월 대표팀이 논란 속에 저조한 기록을 보이며 8위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남자 컬링 한국 대표팀이 일본을 상대로 10대 4로 승리하며 4승 5패로 7위의 기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여자 컬링 한국 대표팀이 러시아 올림픽 팀을 11대 2로 꺾고 7승 1패를 기록했고 현재 덴마크와 마지막 경기는 6대 2로 앞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알파인 스키 여자 활강에서 미국의 린지 본이 동메달을, 크로스컨트리 스키 스프린트 프리에 미국 여자팀이 금메달을 획득했고 여자 봅슬레이 2인승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금 6개, 은 4개, 동 6개로 종합순위는 5위, 메달 합계수에서는 4위, 한국은 금 4개, 은 3개, 동 2개로 종합순위 8위, 메달 합계수에서는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위는 계속해서 금 13개, 은 11개, 동 9개를 기록하고 있는 노르웨이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구름 많겠고 낮 기온이 다시 30도대로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 35도, 밤 최저 28도. 목요일 흐린 가운데 밤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낮 최고 38도, 밤 최저 33도입니다. 금요일도 흐린 날씨 이어지면서 곳에 따라 늦은 오후나 밤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6도, 밤 최저 33도입니다. 토요일도 흐리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소식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44도, 밤 최저 33도입니다.